4차 추경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 지원하는 방안이 선별적 지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일만 남았는데요. 선별 지급으로 바뀌게 될 경우 당초 편성됐던 남은 재원 과연 어떻게 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4차 추경안을 비롯한 정치 현안들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두입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는 것. 전 국민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통신비 지급에 강력하게 좀 반대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선별 지원하는 절충안 검토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합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합의를 하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만으로는 부족했고요. 이건 네. 결국 국민의 전체 힘, 국민의 여론이 이제 움직인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나 또는 정부 여당 지도부가 이 2만 원씩을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정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이게 실효성도 없고 또 국민 여론이 이 전국민 통신비 2만 원으로 쪼개주면 각 국민에 나눠주는 돈은 작지만 실제로 이 전체를 합치면 또 1조 원의 빚을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고 네. 심지어 여당 소속 그 도지사, 우리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도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투자 와이파이 6 같은 것을 구축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여당 내부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 여당 내 최고 지도자 두 분의 국민을 위한 정성과 위로라는 이게 딱 수식어가 붙으면서 사실 여당으로서도 굉장히 그 협상하기 어려운 대목이 되었죠. 그런데 저희 소수 야당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민 여론이 움직였다가 보고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수가 반대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차라리 겨울을 앞두고 지금 이제 트윈데믹이라 그래서 팬데믹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와 함께 독감이 유행할 경우에 치명적이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 무리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대안을 제안했는데 네. 여당이 다행히 정치력을 회복하고 또 여당 지도부 청와대에서도 국민 여론을 이제 좀 아마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액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금액을 삭감하고 이렇게 절충하는 것으로 결론을 네.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당이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그 170석 80석의 힘으로 103석 야당을 아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해왔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힘의 우리 당의 역할과 큰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여론이 이 같은 결론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신비 전원에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썩 좋지 않았고 그래서 여당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네네. 채택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원받게 된 대상이 16세부터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35세부터 40대, 50대 가장 활발하게 이 휴대폰을 쓰는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역차별이다라는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개성 논란을 부르는데 네. 사실 이 추경을 따지고 보면은 원래 당초에 이제 국민의힘 저희 당에서 이 정말 긴급 재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시에 청와대 정부 여당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게 지금 빚을 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나중에 의견이 좁혀진 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몇십만 원씩 1인당 나눠줄 수 없지만 정말 굉장한 그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 또 이 영업을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이 감염 확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계 정말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위한 작은 정성과 위로라는 이런 2만 원짜리 이게 딱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그 통신요금 중에 2만 원씩 안 쓰시는 분도 많고 지금 통신요금 체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을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논의를 다소 엉뚱한 곳으로 끌고 왔던 셈이죠. 그런데 이게 좀 이제 국민 여론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균형을 잡은 것 같고요. 이제 다만 16세부터 34세까지는 받고 또 65세 이상은 받고 이분들은 그 차이를 어떻게 한 것이냐. 뭐 정부랑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다가 찾아낸 기준이 뭐냐면은 35세에서 64세까지는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다. 반면에 34세 미만이나 또 65세 이상은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이분들을 상대로는 좀 하자. 뭐 이것들이 네. 이제 절충안으로 뭐 저희들로서도 당초 그것도 이 원래 사경 4차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또 뭐 대통령 네. 체면과 또 정부의 또 여당의 또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이제 뭐 아무래도 네네. 뭐 2만 원 정도면은 그 부분은 그분들은 부담할 수 떼어냈고요. 있을 것이다라서 네네네. 그렇게 여겼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남는 재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독감 백신 접종이 투입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이 통신비 선별직업으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네. 지금 의료 취약계층에게 이제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전 국민 20%, 뭐 전체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체 우선 전 국민 20%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물량을 이제 한 2천억 원의 정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백신이 개발되면은 즉각 1,037만 명분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안에서는 당초 안에서는 초등학생까지만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돌봄 사업을 중학생에까지 확대해서 비대면 교육 지원비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 뭐 우리 택시 타보면은 이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번 당초 정부안은 여당 정부 여당안은 개인 택시의 경우에 직접 영업 타기를 받으면 바로 개인 그 수입과 관계되니까 개인 택시에는 그 영업 손실을 조금 지원해주는 방식이 원안이었는데 사실은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인 택시 말하자면 분들도 산악금을 사실 채우기가 힘들고 직접 개인 소득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산악금 이상 부분인데 그 부분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똑같이 타결을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왜 개인 택시만 주고 법인 택시는 안 주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 이제 사실 코로나 이번 덕분에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캠페인도 하고 우리 배치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치료에 애쓰시던 의료진에게는 그동안 제대로 된 격려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또 하나 네네. 최근 안타까운 그 인천 라멘 화재 사건 같은 게 재발하지 네. 않도록 긴급하게 위기 아동 보호에 47억 원을 정하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좀 현안을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네네. 여당이나 뭐 검사들께서도 지금 뭐 별로 이렇게 해명이 썩 석연치 않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단체에서는 사퇴를 촉구하고도 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체적인 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뭐 국회에서 만약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그런 분야라면은 애초부터 사실은 국토교통이 그리고 간사를 맡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시선 이걸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화상 의원총회에 있었는데 화상 의원총회 우리 수석 의원들의 최고 관심사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이 이해 충돌의 문제를 여당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외부에 지금 우리 이 내부의 그 전문가들로 이 특위를 만들어서 무슨 진상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 팀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윤리위 여당 우리 당뿐 아니라 지금 여당에서 일부 제기가 있습니다만 여야원 전체를 상대로 한 이해충돌 방지 대책 그리고 이해충돌 실제로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것도 우리들이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구체적인 원칙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 점검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당의 경우 보면은 지금
역시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가 가장 또 강력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그 해당 소관 기관들을 상대로는요. 네. 근데 예컨대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그 보건복지위 소속인데 이 보건복지위에 여당 간사가 지금 직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셨던 분입니다. 또 농림부 장관의 경우도 전임 농림부 장관이 지금 농림해상수산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네. 또 지금 최근에 문제되었던 이른바 드루아 게이트 포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포탈은 또 이게 과기정통위에 또 소속돼 있거든요. 네네. 포탈 네이버라든가 회사들 그 지난번에 그게 특히 더 문제됐던 것은 그렇게 들어와라고 네네. 문자를 남기셨던 그 의원께 소속한 곳이 바로 그 과기정통위원회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것들이 네. 국회 전체 차원에서 우리 당이 더욱 앞장서고 네.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당이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더욱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회 전체의 새로운 이해상충을 막는 제도적인 기반 원칙 전범을 만들자는 네네. 논의가 확실하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 근데요. 의심하시지 않았을 의원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당 간사를 비판을 하고 그 이해충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은 박덕흠 의원 이슈도 좀 이렇게 조금 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 좀 부분은, 국민의힘이 짚고 넘어가야지 더 자유롭게 부분은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 네. 지켜보시면 아실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 내부에 박 의원 개인의 기자회견 해명과 별도로 네. 긴급 진상 조사를 하고 또 그 우리 당내 윤리관을 임명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네.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사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그런 네. 점은 그런 인식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이 보수단체 또 이제 좀 강경 인사들이 지금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예. 광복절 집회도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 코로나 방역에서 국민들의 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야 될 의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야 될 의무는 이 국민의 시민의 의무고요. 이게는 그 의무와 책임은 여야 좌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뭐냐면요. 바이러스 확산을 문제에 틈을 주는 그래서 국민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단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이번에는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가요? 우리는 집회 참석을 종료한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번의 경우에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바이러스 확산을 유발하거나 그래서 국민 안전과 방역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희 당은 반대하고 저희들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아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